지금부터 2025 청소년의 목소리, 충북 교육의 내일을 위한 제안, 충북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발표, 봄마다 중등부 현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 등 의식 행사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교육정책연구 및 지원에 힘쓰고 계신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이찬동 원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찬동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들어오는데 크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2달 전 이제 7월 달에 이 제안서 내면서 이렇게 참여하셨고 벌써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오늘 또 지난번에 이제 서류 심사에 의해서 발표 심사를 이렇게 앞두고서 여기 참여하신 그 학생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좀 긴장하시지 않을까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한편으로 저는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게 된 배경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오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월에 제안을 하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해서 또 심사를 하고 앞으로 이제 더 큰 또 행사에서도 또 내가 고민했던 걸 발표할 기회를 또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집정 민주주의에 참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정책에 이제 국한되긴 하지만 참여를 해서 내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목소리 또 교육에 대한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 한마당이 저는 매우 뜻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발표할 제안 하나하나는 단지 의견이 아니라 우리 돌아온 교육 생태계를 위한 규정한 출발입니다. 또 이 자리를 잘 준비하도록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이렇게 심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박은지 부장님, 또 연구사님, 장학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정보원에서도 오늘 발표한 내용 제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제 교육 현장 정책으로다가 놓아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표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봄마당 현장 발표 심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안내된 대로 발표 시간은 4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발표 심사인 만큼 4분을 초과할 수는 있으나 5분 이상 초과할 경우 이후 발표 내용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팁, 생극중학교 동생 편애팁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극중에서 나온 몸 운동 활짝 마음까지 편한 동복 생활복팀입니다. 먼저 저희는 오늘 겨울철 학생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동복 생활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옷들은 충북의 표준 교복들로 생활복, 하복, 동복입니다. 기존의 동복이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동복에 대한 제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2026학년도 표준 교복 신청이 이루어진 결과 총 32개의 학교에서 1242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였습니다.
혹시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 숫자는 하복 신청자 수와 여름 생활복 신청자 수의 비교표입니다. 하복의 신청자 수는 164명인데 반해 생활복은 1145명이라는 월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동복의 경우 신청자 수는 PPT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겨울 생활복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의 동복 대신 겨울 생활복을 찾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겨울 생활복을 여름 생활복처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정책 제안 배경입니다. 다음은 교복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입니다. 충북 표준 교복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저희는 겨울 생활복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무상 교복 지원에도 학부모들 불만 속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의 내용에는 학생들은 교복보다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경우가 많아 교복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의 맘카페 글들인데요. 이곳에서도 학생들이 학기 초에만 교복을 입고 그 후부터는 잘 입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복 생활복을 통해 체육복, 사복 등을 추가 구매하는 문제를 방지하여 학부모님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정책 제안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충북 표준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름 생활복은 착용하는 학생들이 절반을 월등히 넘는 데에 반해 동복은 착용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동복을 입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보온성 부족, 활동할 때 지장을 준다 등이 나왔습니다. 예시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인 배드민턴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편안한 교복을 통한 학생 복지 증진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저희 마지막 정책 제안 배경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복 생활복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안하는 겨울 생활복의 예시입니다. 이런 맨투맨이나 폴라폴리스, 기모로 처리된 후드 집업 등의 디자인을 사용하면 학생들의 보온성이나 실용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 형태에서 약간의 디자인 변화를 주거나 학생들에게 공모전의 여러 디자인을 추천받아 동복 생활복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안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왜 여름 생활복은 있는데 겨울 생활복은 없을까? 겨울에도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정책 제안 발표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날을 기다려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창중학교 이지아다민 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지아다민 팀의 홍다민, 이지루입니다. 저희는 예비고 1로 곧 고교학점제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겪을 제도이기에 찾아보다가 변경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발견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교학점제의 정의. 둘째,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셋째, 고교학점제의 문제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변경된 고교학점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이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일반고에 도입되었고요.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진로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으로 인한 부담감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감과 불안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벌써부터 시간표를 짜야 된다고? 부담스러워!
둘째, 선택 과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선택한 과목의 신청 인원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해당 과목이 폐강되거나 수강에 제한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였는데 사라졌잖아. 셋째, 난이도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선택 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해 내신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쉬운 과목을 선택해야 돼. 아 어려워. 이럴 줄 알았으면 시험 과목했지. 쉽게 평가되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유리해지고 어렵다고 평가되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오히려 불리해지면서 성적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방안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진로 설정과 과목 선택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학생이 흥미있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관련된 과목을 추천해주고 시간표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과목 선택 후 일주일 체험 후 원하는 경우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합니다. 다른 학교 개설 과목 수강 가능하게 하고 시간표를 조정하여 각 학교에 자체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충북 권역 공동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간 연계, 대학 연계, 온라인 강좌들을 통해 실제로 여러 학기 공동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실현 가능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줍니다. 어려운 과목의 기준은 교사나 교육청이 사전에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담감이 해소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생도 과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진로의 탐색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시간표를 짜주니까 부담감이 줄어들었어. 둘째, 맞춤형 진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수강 인원수 제한 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진로 맞춤형 선택이 더욱 쉬워집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다니 최고야! 셋째, 공정한 진로 중심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진로와 무관하게 과목에만 치우치는 현상을 막고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진로 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역시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야 돼. 지금의 고교학점제도 분명히 의미 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지아강의 팀의 제안이 학생을 위한 제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평여중 전국중학생 파이팅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증평여중 1학년 김서음, 김세림 전국중학생 화이팅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선배님분들 경험했던 자유학기제 활동 중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으신가요? 좋은 활동도 있고 아쉬운 활동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의 인터뷰처럼 자유학기제는 진로 탐색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TV 토론과 뉴스에서는 자유학기제 수업들 중 관심이 없는 활동들은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학부모가 보기에는 노는 걸로만 보인다. 사교육학기제로 보일 정도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라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평여중에서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 2학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1은 초등학교에 비해 늘어난 지식의 양에 적응해야 하고 OMR 카드 사용법 등과 같은 기본 능력을 배우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학기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자유학기제가 1학년에게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5년 7월에 증평여중 학생들과 공부 커뮤니티 중일 4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입시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서 상에 보이는 고민하는 10대, 우리 고장 등은 좋은 프로그램이 맞지만 고입을 앞둔 입장에서는 연계성이 적어 보이는 아쉬운 활동들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안타깝게도 장점은 단점이 되어가고 있고 학생 수업에는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욕구를 올리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교 연관 자유학기제 실시 의무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자유학기제를 탐색기와 진로 연계기 사이인 2학년 2학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2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 주제 선택 활동으로 각자 희망 고등학교와 진학 정보를 탐색하는 맛보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31가지만 아이스크림, 맷집, 맛보기처럼요. 예를 들자면 인문계 희망 학생들은 중등 교과 내용을 고등 선택 과목 기준으로 분류해 어떤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계열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지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과별 배울 내용과 하는 일을 맛보고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또 예체능계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예체능 분야별 수업을 맛보고 쌓아야 하는 수강 경력을 알아봅니다. 또 이러한 활동을 인근 고등학교와 연결 짓는다면 희망 고등학교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기에 3학년 진학 계획 시 단단한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또한 고교 진학 후 학점 선택에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시기를 2학년 2학기로 미룬다면 2학년 1학기까지 쌓인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학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교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따른 고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주변 고등학교는 자신들의 고집 과정에 더 잘 맞는 학생을 뽑음으로써 학교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청은 학교 극한에 튼튼한 인건고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더욱 잘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의 길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 길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학기제의 시기를 늦춰 학생들에게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고 고교 알아보기 맛보기 프로그램을 자유학기 주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넣어 고교 학점제와 진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호중학교 MVP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북의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을 제안할 기회, 충청 톡톡의 발표를 맡게 된 MVP팀의 1학년 이은, 김태형, 장예은, 허선우입니다. 저희는 배경 및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제안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단순 지시감기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 협업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이 주체로 활동하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 발전 참여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실전 기반의 캠페인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입 중심의 교육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힘듭니다.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육정책 제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형식적 참여와 단발적 사례에 그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시적인 참여 사례는 있을지언정 실제 정책 수립 및 진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충청톡톡은 충북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지역대학, 청년기업들과 협업해 방학기간의 사전 워크숍과 5일간의 캠프를 운영합니다. 1일차엔 지역교육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낸 뒤 2일차엔 그 아이디어를 나누고 3, 4일차엔 스타트업 모델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 제작 및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5일차엔 발표 및 시연을 진행합니다. 사후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우수팀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파일럿 실행 기회 제공, 교육감상 수연 및 전시회 개최, 관련 포트폴리오 자료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예시들은 저희가 미리 조사한 미세먼지, 장애학생 교통,
폐기활용 문제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본 예시 아이디어들인데요. 저희가 직접 청출해내는 과정 중에서 지역교육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청 톡톡은 타 지역의 진로 및 창업 스타트업 캠프와 달리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 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스타트업 아이디어로까지 이어나간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이번에는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 톡톡을 통해 청소년들은 충북 교육에 대한 이해와 주도성, 미래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참신한 해결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청은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의 힘이라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며 지역 기반의 교육과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청 톡톡은 단지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매 회차를 거듭하는 스타트업 캠프로서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까지 이어나갈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미호중 학생들의 꿈을 실현해 나가자는 뜻을 담은 MVP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원봉중학교 꾸민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발표를 맡게 된 원봉중학교 3학년 꾸밍팀의 박고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교육정책인 꿈채움 서비스를 통한 나의 꿈 다채움 정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희가 임의로 제작한 이 마스코트 꾸미기들은 실제 학생들과 같이 진로에 대해 각자 다른 수준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교육은 개인의 수준과 흥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체험 중심의 진로 활동은 개인의 관심도를 반영할 수 없고 일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진로 고민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나 정책의 결여입니다. 다음 화면은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2배가량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진학 도움을 위해서는 개인별, 수준별로 다양한 진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진로 진학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인 SNS나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인지 판별하기가 어렵고 편향된 사례만을 접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채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점은 다채움 플랫폼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부족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다채움 플랫폼을 스스로 이용해본 학생들의 수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알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채움의 진로 진학 부분 개선, 마스코트의 튜터화 및 홍보 활용, 그리고 학교 진로 교육의 꿈채움 활용 제도화까지 총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다채움 플랫폼 내 진로 진학 시스템 명칭을 꿈채움으로 바꾸어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내에서 진로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셀프 진로 탐색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진로 성장 일지를 작성하거나 진로 상담 기록 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진로 상담 및 동기 향상 지원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심리 및 진로 상담 기회 제공, 온 오프라인 활용 직업 경험, 연속적인 플랫폼 접속을 통한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진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게 고교 학점제 및 공동 교육 과정의 모의 수강 신청 등을 통해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수강 시간표를 구성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래 꿈 소통 게시판 활성화를 통해 같은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마스코트로 꾸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코트를 통한 다채움 및 꿈체험 서비스를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채움 마스코트 공모전을 열거나 기존에 있던 캐릭터인 별이와 송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 언어학습 어플을 모방하여 떠올린 아이디어인데요. 이 어플은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접속을 독려하는 푸시 알람을 보냅니다. 이처럼 진로 교육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알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마스코트는 단순 홍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코트가 학습을 이끌어주는 튜터가 되어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도와주고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좋지만 교육 과정에서의 꿈체험 활동을 제도화합니다. 꿈체험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꿈체험 서비스의 시작 계기이자 체계적인 연계 체제가 마련되는 밑바탕일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이 될 때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을 비로소 전부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부족한 분야의 자기주도적인 보충, 분야에 상관없이 꿈을 구체화하여 계획이 저희가 정책 실행을 통해 받아낸 기대 효과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의 꿈을 채워가는 순간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박고은이자 원봉중학교의 꾸민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번째 팀 증평여중 바로 밑 팀입니다. 헐, 어떡해. 내 이로미가 고장났어. 내일 국어 시간에 패드 필요한데 어떻게 하게?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패드를 바로바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바로미를. 안녕하세요. 증평여자중학교 김연희, 엄윤서, 이준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할 목차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로미를 아시나요? 이로미는 충북교육청이 배급한 스마트기기입니다. 이로미라는 정식 명칭을 갖춘 후 최초 배급을 실시한 것은 2023년이고 2023년을 기준으로 기기 보급을 90%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로미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독서활동, 매체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던 친구들도 탭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동일한 브랜드, 기능을 갖춘 이로미를 사용하며 경제적 낙인 효과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이로미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S 방식은 콜센터 연락, AS 센터 방문 접수, 학교 방문 수리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과 긴 수리 기간은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줬습니다. 특히 고장으로 인하여 긴 수리 기간이 발생하면 이로미를 유용하게 활용하던 수리평가와 교과서, 포커스, 다채움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등의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로미 학생 수리단 바로미를 정책으로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바로미의 뜻은? 바로 빠르게 고친다. 내가 직접. 이처럼 바로미는 학생 본인이 직접 이로미를 수리하는 이로미 학생 수리단입니다. 이로미 학생 수리단 바로미는 친구들의 이로미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해결해주며 도움을 줍니다. 학생이 직접 기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여 수업 참여 불편을 줄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진행도 간단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컴퓨터 공학, 기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읍니다. 교육청에서는 방학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을 교육시킵니다. 방학을 통해 능력을 쌓은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학교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 이로미 학생 튜터 바로미는 기기를 직접 수리하며 정보 기술과 매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와 함께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친구들을 도우며 책임감을 기르게 됩니다. 추가로 봉사시간 인정, 청점 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도 센터를 찾아가는 수고가 줄고 작은 고장은 바로 고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로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큰 고장으로 가기 전에 작은 고장을 고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미는 일반 학생과 이로미 튜터 학생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바로미 정책이 시행된다면 학생은 수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진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이로미의 문제나 수리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여 수업에 바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로미 수리로 발생하는 수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의 정책 이로미 학생 튜터 바로미는 학생, 학교, 교육청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팀입니다. 괴산복중학교 금쪽이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복중학교 김채원. 시연입니다. 먼저 저희 금쪽이 팀의 의미는 금처럼 빛나는 한쪽 한쪽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교 인성 교육 방안이란 주제로 지금부터 금쪽이 팀 정책 제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차입니다. 첫 번째, 인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두 번째, 의사 사례. 세 번째, 주요 정책 제안.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모든 학교에는 매년 인성교육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학생들의 낮은 인지도와 만족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이 인성교육인지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체험활동이 적었고 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 또는 제 기억에 나지 않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인성교육 유사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국내 유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인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여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봉사, 체험, 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인성을 실천적으로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싱가포르와 영국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인성, 시민교육을 정규 교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정책 내용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 중심의 학생 주도 인성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인성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분리수거 캠페인을 운영하거나 학생의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친구 존중 주간을 기획해 서로를 칭찬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 통합형 인성교육입니다. 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자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과 연계 인성교육이 실현되어 타인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덕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기반 인성교육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괴산 지역에는 향교와 서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자원을 활용해 효행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을 활용해 올바른 의사소통을 연습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디지털 영상을 제작해 사이버 예절 캠페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첫째, 학생의 공감력, 책임감, 자율성이 향상됩니다. 둘째,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과 인성교육 역량이 강화되며 넷째, 가정 참여가 활성화되어 책임을 분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교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8번째 팀 청주 동중학교 또박이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주 동중학교 뚜바기 팀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또래학습 활성화를 통한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저희는 이전까지 있었던 교사 중심 멘토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새로운 학생 멘토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희 발표에 중요한 개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주배경 학생이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이를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말합니다. 이주배경 학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린 학습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 학습자란 배움의 속도나 이해가 더딘 학습자를 말합니다. 느린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사 중심 멘토링의 경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멘토-멘티 간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학생 도우미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그 친구와의 이해가 서로 부족하여 여러 갈등이 생겼습니다. 둘째, 멘토의 개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는 멘티가 겪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동 수업에 관심이 없고 참여율이 낮습니다. 수업 태도 또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친구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셋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로 언어를 이유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고는 합니다. 관련 그래프와 기사를 보아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상 인터뷰를 통해 현황민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 배경 학생 멘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티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또래 문화를 잘 몰라 친구와 소통하는 것에 대해 힘듦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많았지만 친구 관계에 도움이 주는 정책이 적었다고 생각해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성인이 학생을 돕는 것이 위주였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사 중심 멘토링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2014년부터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충청북도 이주배경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또래 멘토링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국내 원토 멘토링, 다같이 토요 멘토링 프로그램과 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멘토-멘티 활동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으며 해외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멘토-멘티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는 성적 향상, 친구 맺기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금 받기와 생활기록부 기록 등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안합니다. 첫째, 멘토를 위한 연수 제공. 둘째, 멘토-멘티 캠프 제공.
셋째, 봉사 점수 부여 및 학생 활동 기록. 넷째, 성적 향상 시 보상 제공. 이를 통해 학업, 문화, 학교 생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멘토는 책임감이 증가하고 성취감을 경험했으며 멘티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습 태도와 대인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멘토와 멘티 모두 성적이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또래 멘토링 제도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번째 팀 금천중학교 신표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중학교 팀 신표 오하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서가 존중받는 교실, 마음이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마음은 빨간불입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충북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약 26%, 즉 학생 4명 중 1명이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비율도 약 13%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정책과 실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3가지 정책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마음교실의 정규 독감 편성입니다. 한 주에 1시간 기존 교사와 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업은 크게 2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수업은 크게 2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매주 진행되는 주간 마을 로고 프로젝트, 다른 하나는 분기마다 실시되는 예술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주간 마음 로고에서는 학생들이 지난주 동안 느꼈던 감정을 글,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소그룹 활동에서 이를 서로 나누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친구의 마음에도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반면 분기별로 운영되는 예술 치유 프로젝트에서는 미술, 음악, 연극 등 전문성을 가진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사는 학생 곁에서 꾸준히 정서를 살피며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외부 강사는 깊이 있는 전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추진 전략도 중요합니다. 치유형 대안학교인 은여유중 고등학교에서 마음교실을 시범 운영해 운영 결과 및 성과를 살펴본 뒤 그 효과성이 확인되면 일반 학교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제안은 충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아이들의 교육과정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위클래스의 혁신입니다. 저희가 동규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으로 힘들지만 위클래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약 82%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관련 연구를 더 살펴보았는데요. 학생들이 위클래스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문제 학생이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위클래스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위클래스 혁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상담실을 학생들이 함께 꾸며가는 공간으로 바꿉니다. 조명, 아트워크, 피규어 등 어떤 분위기로 꾸밀지 함께 고민해 결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공모전, 셀프 포스터, 힐링 문구 챌린지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공간을 채워나가게 한다면 위클래스는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QR코드 긴급 상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 없이 QR코드를 스캔만 하면 즉시 상담 신청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충북형 상담 플랫폼 개발입니다. 현재 다 들어줄게와 같은 전국 단위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홍보 부족과 지역 연계 미비로 학생들의 이용률과 체감 효과가 미약합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학생 친화적인 지역 밀착형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존 다 들어줄게 플랫폼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학교 홈페이지와 앱을 연동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연결되고 학생증에 QR코드를 삽입해 스캔만 하면 언제든 상담으로 이어지게 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또 기존 다 들어줄 때와 같이 채팅만 가능한 상담이 아니라 익명, 음성 상담 기능을 추가해 학생들이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안드린 세 가지 정책은 모두 학생들이 더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통해 교실은 정서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위클래스는 모두에게 열린 쉼터로, 그리고 학교와 마을은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의 건강한 마음과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늘 제안드린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팀입니다. 괴산북중학교 시기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사북중학교 3학년 서예지 이현진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시계로 청소년의 시작이 사회의 계획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연계와 멘토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성장할 수 있는 진로 교육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로 교육의 배경과 필요성. 둘째, 현황 및 문제점. 셋째, 국내외 유사 사례. 넷째, 정책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진로 교육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로가 정해져 있는 학생은 38.6%,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은 61.4%로 나타났습니다. 즉,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교육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체험 기회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응답자는 6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진로 심리 검사 및 전문 상담 확대가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학생들은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진로 활동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 진로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로 체험이 외부 강사의 일방향 강연이나 단발성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체험 기관이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 같은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셋째,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해 학생의 흥미와 성장을 중심에 한 교육이 부족합니다. 정책 제안을 위해 국내 진로 교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매년 진행하는 서울 진로 직업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컨셉으로 15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구의 사례로는 핀란드의 워크플레이스 러닝을 들 수 있습니다. 직업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로 탐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진로 체험 플랫폼 구축입니다. 자유학기제 초기에는 대학교와 기업에서 진로 교육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나 현재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중학생에 대한 진로 교육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진로 멘토링 시스템 정례화입니다. 인근 학교가 연합한 진로 자문단이 매월 1회 또는 분기별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현직 종사자를 초청해 강연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생생한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진로 체험 포인트제를 도입합니다. 독서교육, 환경교육, 어디서나 운동장처럼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고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 의욕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모바일 앱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체험 일정을 쉽게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프로젝트형 활동입니다. 교과 수업이나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생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괴산 지역에서는 우리마을 직업 지도 만들기, 온마을 배움터 자원지도 제작과 같은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체험, 탐구, 발표, 피드백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책의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막연한 상상보다는 비슷하게라도 실질적인 진로 체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며 진로 정보의 양과 질이 확대됩니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진로 교육이 정착됩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감 있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사회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연계 및 멘토링 시스템 구축 중심의 진로 교육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중등부 10개 팀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 진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5분의 점수를 제어 없이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합니다. 최종 수상 결과는 본마당 심사 점수 60%와 첫마당 심사 점수 40%를 반영합니다. 동일 점수일 경우 본마당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수상자가 선정되며 수상 결과는 공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고등부 현장 발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1층 분임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를 맡게 된 충북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발표 중등부 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준 학생들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